내면 소통, 마음 근력 훈련인데요. 내면 소통과 마음 근력 훈련. 자, 동시성 정보 발생기 시차를 편집하는데, 우리는 다양한 감각 정보를 보여드리고 처리하는데 수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오히려 입력되는 다양한 정보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또 편집도 한다. 이해가 동시성이다.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내 편집 과정을 보자. 잠시 책을 내려놓고 두 손을 들어서 손뼉을 쳐보라. 당신의 손뼉의 소리가 촉감을 느끼고 소리가 손뼉치기나 하나의 사건의 또 관련된 세 가지 다른 정보가 동시에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그렇게 당연한 일만은 아니다. 세 가지 감각 정보가 우리 뇌에 도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촉각 정보나 청각 정보는 시각 정보보다도 훨씬 더 빨리 뇌에 도달한다. 한 정보에 따르면 청각의 반응 속도는 0.28초, 또 시각은 0.33초.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이보다 더 큰 차이가 나는 듯하다. 실험해보면 적어도 0.1초 차이가 난다. 단거리 달리기 선수에도 번쩍이는 빛으로 출발 신호를 주었을 때 반응 속도는 190 밀리세컨드였지만 총소리로 출발 신호를 주었을 때는 반응 속도는 160 밀리세컨드. 이러한 차이는 나는 청각 정보의 의식이 존재하는 대인의 피질에 도착하는 데는 8에서 10밀리에서 시각 정보가 대인의 피질에 도착하는 데는 20에서 40 밀리세컨드가 걸리기 때문이다. 그래가 시각 정보는 처리되는데도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뇌에는 손뼉 소리가 먼저 도착하고 그 조금 후에서 두 손이 마주치는 장면이 도착한다. 촉각 정보는 청각 정보보다 더 빨리 처리된다. 뇌는 손의 감촉을 먼저 느끼고 손뼉 소리를 듣고 나서 두 손이 마주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주어지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처리하면은 손뼉을 칠 때마다 소리를 먼저 듣고 나서 손뼉이 마주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마치 비디오와 오디오 싱크가 안 맞는 영화를 볼 때처럼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은 이런 시간차를 없애버린다. 이는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존재가 아니다. 능동적으로 편집하는 존재다. 손뼉 치려는 것이 하나의 사건의 말을 알고 시차를 두어 대뇌에 도착하는 여러가지 정보를 한데 묶어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손바닥이 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에 손뼉 소리를 듣게 된다. 손뼉 소리와 손바닥이 부딪히는 장면이 동시에 지각되어 그것이 하나의 사건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사건임을 이미 알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전달되는 청각 정보와 시각 정보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내는 것이다. 간단한 실험을 하나 더 해보자. 쉽게 손가락으로 콧등을 만져보자. 손가락이 콧등에 닿는 촉감과 코가 손가락 끝에 닿는 촉감이 동시에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콧등에서 내려가는 촉각 정보가 손가락 끝에서 팔을 거쳐 내려가는 촉각 정보보다도 먼저 도착한다. 우리는 콧등의 촉감을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손가락에서의 촉감을 받아들인다. 그런데 의식은 이러한 차이를 없애버리고 손가락으로 콧등 만지기를 하나의 동시적인 사건으로 인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동시성을 만들어내고 경험하는 주체가 바로 의식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이처럼 내가 만들어서 의식에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은 결코 주어지는 감각 정보를 수동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는 말이 되도록 편집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편집 또는 스토리텔링의 기능 자체가 의식의 본질이다. 데이비드 이글먼을 포함한 많은 내과학자가 네가 경험하는 현실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250만 광년이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로 빛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간다고 가정하자. 내 우주선 밖에서 보이는 너의 우주선은 250만 년 동안에 날아가 보이지만 우주선에서의 내 시계로의 단 1초가 지나설 수도 있다. 따라서 공간도 상대적인 것이 된다. 순식간에 어디든 갈 수 있는 너희는 공간이라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진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서 미래로 시각각 바뀌는 현재에 존재한다는 느낌, 시각각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맨 끝에 존재한다는 느낌도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 최화성, 내가 만들어낸 몸 이미지, 나의 의식은 내가 몸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느낌을 준다. 나는 내 몸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내 몸이라는 이미지는 내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환상에 불과하다. 내 몸이라는 인식은 물질적인 실체로서의 몸 자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 내가 편의상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가 인식하는 나의 몸은 내의 특정 기능에 생산해내는 자의적인 이미지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몸을 본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몸은 물리적인 신체다. 그러나 내가 자각하는 나의 몸은 소매틱 신체. 나의 몸은 타인에게 물리적인 신체지만 나에게는 소매틱 신체다. 다른 사람이 내 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보거나 만지거나 해야 한다. 경험해야만 한다. 다른 물리적인 상호의 존재를 인지할 때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가 내 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보거나 만지거나 하는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다. 나는 내 손을 보거나 만지지 않아도 내 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소매틱 신체다. 소매틱 신체는 말하자면 내가 생산해낸 내 몸의 이미지다. 신체 각 부위에서 받아들이는 감각 신호는 주로 두 정렬에 모여서 일정의 신체 이미지 지도를 그린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는 위쪽의 두 정서엽이라는 부위에서 처리된다. 달팽이관이 보내오는 신체의 균형 정보, 시각 피질이 보내오는 시각 정보, 팔과 다리 등 신체의 각 부위가 보내오는 고유 감각 정보 등이 SPL에서 한데 합쳐져서 실시간으로 내 몸이라는 신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신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내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몸이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와 내가 만들어내는 신체 이미지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다. 그러면 내는 특정 신체 의의에 대해서 내 몸이 아니라고 느끼게 된다. 이 느낌은 매우 고통스럽고 불편하다. 신체의 절단 집착증은 바로 이런 불편한 느낌 때문에 팔이나 다리를 절단하고 싶은 충동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질환이다. 이러한 증상을 겪는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결국 자신의 팔이나 다리를 잘라내버린다. 실로 무시무시한 병이다. 뇌가 혈기 발달하기 전까지는 신체 절단 집착증은 심리적 원인으로 발병한다는 것이 오랜 통설이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신체 절단 집착증은 신체의 변형장애의 한 형태로 보고 어린 시절의 특별한 경험이나 왜곡된 성적 욕망이 근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라마 찬드란에 따르면 이런 질병은 신체 이미지와 관련된 SPL 영역의 뇌기능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 증상들을 겪는 환자들은 그저 오른쪽 팔을 절단하고 싶다는 막연한 충동이 아니라 팔꿈치에서 2cm 위의 특정한 선을 따라 절단하고 싶다는 식의 매우 구체적인 충동을 느낀다. 구체적이도 구불구불한 선의 한쪽이 내가 유지하는 신체 이미지다. 그 특정한 선의 바깥 부위, 잘라내고 싶은 부위를 다른 사람이 만지면 깜짝 놀라면서 극단적인 불쾌감을 드러낸다. 실제로 스트레스 반응의 지표인 피부 전도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잘라내고 싶은 특정선 바깥 신체 부위는 내 신체 이미지는 내 몸으로 여겨지지 않는 신체의 외부 부위인데 여기서 감각 정보가 올라오니 깜짝 놀랄 정도로 불쾌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선 바로 안쪽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다. 신체의 절단 집착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 몸이라는 것이 어떤 실체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지는 일종의 이미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신체의 분열 망상증 역시 신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내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주로 우뇌의 뇌졸중이 와서 자아반신이 마비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미 살펴봤듯이 나라는 의식을 주도하고 지휘하는 것은 자아내이다. 따라서 의식의 기반이 되는 자아내의 뇌졸중으로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우반구의 뇌졸중으로 자아반신이 마비된 환자들은 자신이 반신마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의식의 기반이 되는 자아내가 멀쩡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부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반신마비 상태라는 사실을 아예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자에게 의뢰의 지휘를 받는 왼팔을 움직일 수 있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움직일 수 있다고 대답한다. 물론 실제로 왼팔을 움직여보려고 하면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다. 자신의 오른팔을 이용해서 왼팔을 겨우 들어올리면서도 환자는 자신의 왼팔 마비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다. 이런 자반신마비 환자 중에서 특히 신체의 감각 신호를 처리하는 부위 등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자기 팔을 다른 사람의 팔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팔부터 입력되는 감각 신호가 전혀 없으므로 자기 팔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실험도 있다. 정상인의 비염자와 한쪽 팔에 마취 주사를 넣어서 감각을 마비시킨다. 그러고는 비염자 앞에서 다른 사람이 있어서 자신의 팔을 만진다. 이때 비염자는 맞은편의 사람이 자기 팔을 만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데도 마치 누군가 비염자 자신의 팔을 만지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비염자의 팔은 마취가 되었으므로 감각 정보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평소라면 미생 공기흐름이나 근육의 움직임, 바로 움직임 느껴질 테지만
이런 감각 정보가 뇌에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눈앞에서 타인이 자기 팔을 만지는 장면을 보게 되면 거울 신경의 작동으로 팔을 만질 때 느끼는 신경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평소 상황이라면 이러한 거울 신경 작용의 느낌은 실제 자기 발에서 올라오는 느낌에 의해서 상쇄된다. 참고로 이러한 상쇄가 제5장에서 설명하게 될 예측 오류의 수정 과정이다. 팔의 감각 정보가 마비된 상태에서 거울의 신경이 주는 느낌을 상쇄시켜줄 어떤 감각 정보도 팔로부터 올라오지 않으므로 마치 누군가 내 팔을 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한 이미지는 몸의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 몸과 다른 사람의 몸이 확실히 구분되는 느낌이나 내 몸의 경험은 나만의 것이라는 개인성 역시 의식의 산물이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나의 생각 자체가 나만을 고유하는 것이라는 개인성 역시 그러하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 자체가 나의 핵심적인 정체성이라는 생각 역시 일종의 환상이다. 이러한 환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것이 환상임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수동성. 뇌는 수동적으로 출현한다. 우리 뇌의 의식은 마치 거울처럼 외부 사물이나 사건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반영한다는 느낌을 준다. 의식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실체라는 착각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뇌는 외부로부터 유입되어서 온갖 감각 정보에 적극적으로 뇌적 모델을 적용해 끊임없이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예측을 한다. 가령 누군가의 대화를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우리는 대화할 때 적극적으로 맥락을 파악해서 그 다음에 나올 것 같은 단어를 미리 예측한다. 뇌는 수동적으로 상황을 보거나 들려오는 상대방의 말을 그저 듣기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거나 들을 것이라는 예상하는 것을 매 순간 적극적으로 예측한다. 우리 뇌는 장차 경험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델링하고 예측하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이다. 계단을 걸어 내려갈 때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계단 하나하나의 높이를 매번 확인하고 계산해 나가면서 발을 내딛지 않는다. 만약에 한 걸음 내릴 때마다 그리야 한다면 뇌는 매번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뇌는 한두 계단 내려간 다음에 계단의 높이가 일정할 것이라는 내적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을 하고 이를 외부 환경에 투사한다. 그러기에 계단의 구조와 높이에 대한 추측을 바탕으로 계단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것이다. 시각 정보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의 시각 경험은 눈을 통해서 들어보는 빛보다도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내적 모델이 훨씬 더 많이 의존한다. 내적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낸다. 정육면체 등등으로 이렇게 만들어낸다. 시각을 만들어내는 뇌, 시신경, 대뇌 피질, 시각 피질. 시신경 구조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 시각 정보는 눈의 망막에서 시작해서 시상을 거쳐서 후두엽에 있는 시각 피질로 그런데 후두엽에 퍼져 있는 시각 중추에서 내적 모델이 저장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하는 예측 정보 역시 시상으로 전달이 된다. 시상은 의식의 관문이다.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신경다발보다도 후두엽에서 시상으로 향하는 신경다발이 무려 10배나 많다. 시상에는 이런 시각 피질에서 만들어져 거꾸로 들어오는 예측 정보와 눈으로 신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비교하는 것이다. 예측 정보와 실제 시각 정보 간의 별 차이가 없으면 시각 피질로 거의 아무런 정보도 전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시각 피질이 받아들이는 정보는 내적 모델이 생성한 예측 정보와는 뭔가 다른 정보뿐이다. 이처럼 뇌는 눈을 비롯해서 신체 각 기능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기도 전에 내적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과 실체를 구성해내는 것이다. 대화에서의 듣기 경험 역시 마찬가지다. 뇌는 상대방 말을 듣고 해석하는 시스템과 내가 들으려는 생각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상한 논의를 간략해보면 다음과 같다. 의식의 본질은 지속적인 내면 소통의 과정이고 그러한 내면 소통을 하는 주체가 곧 나다. 나에게는 외부 사건과 사물에서 일상적인 경험을 하는 경험자와 그런 경험자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배경자, 마음 권력 훈련한다는 것은
나의 습관적이고도 지속적인 내면 소통의 내용과 방식을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말한다. 6장에서 내면 소통의 데이비드 봄의 내주적인 질서와 내향적인 펼쳐짐의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한다.